다음 달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시 대전환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냐, 정권 심판론 깃발을 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냐. 오늘 한뼘더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변수를 짚어보고 선거 이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전날 모습을 이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오전 0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생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현장과 골목시장 등을 돌며 서울시 대전환을 강조한 박 후보는 옛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짧은 임기 1년 일만 하겠다는 후보와 정부하고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주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새벽에 지하철 방역 작업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또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하루 동안 9개 자치구를 가로지르며 정권 심판을 외쳤고 서울시청 앞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그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뜨거운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이 투표율입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보다 현저히 낮았는데요. 따라서 여야 양당은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 투표하실 생각이세요? 네네, 당일 투표할 거예요. 그냥 평소 소신껏 할 생각입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당일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좀 잘하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최근 10년 동안 35% 안팎으로 대선이나 총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2018년 6.13 때는 60.7%였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진 영향이 컸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치러진 2019년 4.3 선거는 진영 대결 구도가 치열했지만 50%를 겨우 넘겼습니다. 다만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전략이 투표 동료이기 때문. 최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를 호소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LH 사태로 민심이 흔들리며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빠지자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부청장도 압도적으로 많고 시의원, 구의원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이해찬 전 대표는 거의 이긴 것 같다며 지원 사격. 2010년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오세훈 시장에게 20%포인트까지 뒤졌지만 실제 격차는 0.6%포인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지지자들도 맥이 빠지고 당에서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넉넉히 있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했더라면. 야권이 초점을 맞춘 건 정권 심판입니다. 이번 재보선 의미도 정권 심판.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선거라는 이 정부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야권 후보 단일화의 의미도 정권 심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중도층까지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는 역시 동료입니다. 양당이 굉장히 투표 동료 그리고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높게는 50%도 넘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선에선 처음 사전투표도 실시되는데 사전투표가 없던 2011년 11.6 보선 당시 투표율은 48.6%였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여야는 총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정초로 기자입니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국민의힘을 찾은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은 붉은 점퍼도 걸치는 등 중도 인사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승리 이후 국민의힘 중심의 야권 재편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안한 개혁 우파 플랫폼은 차기 대선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동연, 홍종욱, 금태섭 등 합리적인 중도 우파 인사들을 넓게 삼고 처리하여 4월 임기를 마치는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연장설도 나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당 안팎의 비판이 심했고 스스로도 역할을 다했다고 밝히지만 단일화 바로 다음 날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살핀 점 등을 미루어 윤석열 영입 등에서 역할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사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진다면 주요 선거 5연패 악몽 속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 세력화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사령탑을 맡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최근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독한 발언도 하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거짓말 지도자의 폐해는 국민의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선거 승패가 대선으로 가는 일종의 자격을 묻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시절 당원을 변경해 공천했다는 책임론도 남아 있습니다. 승리하면 국정 운영 탄력은 물론 유력주자 자리도 굳히지만 진다면 대통령 레임덕은 물론 당내 경쟁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간격을 좁히기도 어려워집니다. 역시 세훈이가 뭐 봄은 옵니다. 제가 서울의 봄을 몰고 와야 될.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 또 오세훈 후보를 MB 아바타, 여야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